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환자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중화항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2차 대유행을 막을 방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생소한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보통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를 할 때 그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하고 세포의 표면에 있는 세포 수용체가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그 표면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세포 수용체랑 결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를 만드는 항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국내 코로나19 감염 환자들 25명을 검사한 결과 25명 모두에게서 중화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표면,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항체 중에는 중화항체도 있고 중화항체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당국에서 지금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제 중화항체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정확하게 어떤 검사법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항체가를 측정하는 측정법이 있고요. 중화항체가를 측정하는 측정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보건당국이 밝힌 것처럼 측정한 게 중화항체가 맞다라고 그러면 이 중화항체가 형성됐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중화항체는 바이러스가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도 한 번 앓고 나면은 다시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감염에 의해서 형성된 면역력, 즉 그게 항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단지 몇 개월만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형성된 항체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추가적인 연구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어력이나 지속력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 가운데 재양성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위음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 진단법이 채 걸러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 양성인데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정상 이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 다음이 잠복 감염인데 영어로 레이턴트 인펙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단순 포진이나 대상 포진과 같은 이런 허피스 바이러스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이 잠복 감염은 우리 신체의 일부분에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이제 증식을 시작하면서 재활성화되는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재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랩스인데 이거는 어디 잠복 감염처럼 어딘가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체내에 낮은 숫자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시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잠복 감염하고 재발은 약간 좀 성격이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 가능성은 상존한다. 근데 이 잠복 감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서 이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혹시 리랩스라고 하는 재발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체 형성률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부분이 면역을 가지는 집단 면역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현재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 대비 확진자가 0.2%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 8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체감을 하기에는 수치만 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환산을 해보면 한 0.2%밖에 안 됩니다. 감염자가 공식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공식적인 감염자 확진자 이외에도
뭐 무증상이나 아니면 경미한 증상을 보였던 감염자들, 채 밝혀지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한 10배에서 15배 정도는 많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봤자 한 전체 인구의 5% 안쪽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집단 면역이 실현되려면 최소한 50%에서 70% 사이까지는 면역력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까지의 수치로는 예. 아직까지 집단 면역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올 겨울에 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때 이 코로나19가 겨울철에 좀 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보일 수도 있다, 우려를 좀 표하신 바가 있는데, 혹시 겨울철에 좀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바이러스, 그러니까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바이러스들이 겨울철처럼 낮은 온도의 활성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는 경우에는 계절의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좀 덜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실제 현재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쩌면 방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방역을 계속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 수만 없는 게 이제 경제 등 각 국가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경제 등의 이유로 방역 정책을 좀 느슨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이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이제 비단 겨울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2차 대유행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과거 스페인 독감처럼 어떤 변이에 의해서 병원성이 강해져서 발생하는 2차 대유행 가능성은 조금 우려보다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빈틈없이 대응해야겠습니다. 최근 며칠째 추가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황금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일러주시죠. 이게 실내는 더더욱 그렇고요. 뭐 실내든 실외든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곳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어떤 생활방역 정도의 어떤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는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뭐 손 잘 씻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뭐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럴 때 방심하지 않고 좀 더 경계를 강화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종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